안녕하세요. 로봇공학 녹화 강의 4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 때 얘기한 부분, 자, 서브팩의 주회로 구성, 그다음에 제어회로 구성, 거기에 따른 이 컨버터에서 이 다이오드, 이 회로 구성 중에서 이 핵심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립전류 제어인데요. 두립제어 전류. 두립제어 전류는 뭐냐면 어, 이 콘덴서는 전기를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은 콘덴서를 충전하기 위해 큰 두립전류가 필요로 하는데 이 두립전류에 의한 정유형 다이오드, 이 정유형 다이오드가 파손이 발생시키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그 제한 저항 방식, 저항을 줘서 이 부분을 보호하는 이러한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한 사이터 방식이 있어요. 사이터 방식.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보면. 좀 회로가 좀 단일화 보이죠? 네. 요 다이오드 모듈 있고요. 다이리, 다이오드하고 사이리스터, 혼합 모듈이 되겠습니다. 음식은 역할 다른 것뿐이지요. 이런 게 같은 개념이에요. 넘어가고요. 자, 서버팩 입력 전원에 대한 전류 파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R, R상에 대한 전압 RS, TR, ST, RST거든요. RS, S하고 T상, R상하고 T상, 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컨버터 통해서 전류가 어떻게 전압이 흐르게 되는지. 자, 우선 RS 상간전압, ST 상간전압, TR 상간전압. 자, 그러니까 요 까만 요거를 본다면 이렇게 R상과 X상의 상간 전압에 대한 파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R,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요 ST상 요 색깔 보라색이 되겠죠? 이렇게 위상차가 발생이 되겠죠. 위상차가. 위상차가 어떻게 돼요? 120도씩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120도. 그다음에 노란 게 다시 온다면 240, 270도가요? 120, 120, 24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요 상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한 명이 있어요. 240, 120도, 120도, 하면 240도, 120도, 하면 360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듯이, 이 ST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그래프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듯이, 요 상단처럼 120도씩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60도.
교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시간에 대한 전류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DB 저항과 회생 저항. 자, 요거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류제요. 그래서 우선 인력 전원하고 전류카형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생 저항과 DB 저항이에요. 자, 여기서 회생 저항과 DB 저항. 요 그림도 어디서 봤지요? 자, 전원 투입 3당 AC 220V가 이입을 받아서 컨버터 쪽으로 보내면 컨버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 도리를 DC로 바꿔서 인버터로 보내는데 여기에 보면 회생 저항과 DB 저항이 돼요. 그림 이제 눈에 있죠? 하드웨어 그 주회로 보니까 자 여기서 이 회생 저항과 이 DB 저항 요게 DB 저항이거든요. 요게 DB 저항이거든요. 요게 이제 회생 저항이고 자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자 여기서 회생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자 로봇 서버 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로봇의 컨트롤러, 와이어 시천의 컨트롤러, 메인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윈도우즈하고 같이 동일한 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팅을 합니다. 부팅을 하고, 부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로봇 자체적으로 자기 진단을 합니다. 우리 노트북도 어떻게 돼요? 부팅하고 나면 자기 진단을 하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합니다. 자기 진단까지. 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진단을 합니다. 회생 저항, 자기 진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로봇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축조자 키가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녹화 강의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VRC를 통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어, 공유를 VRC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죠.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 화면이라는 게 있고,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이게 프로그램 펜던트예요. 프로그램 펜던트. 자, 여기서 이게 뭐냐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프로그래밍 펜던트에 보면 이쪽에 모드 스위치, 스타트 버튼, 홀드 버튼, 를 이제 정면에서 보면 모드 스위치, 스타트 버튼, 홀드 버튼, 비상정지 버튼. 요게 이제 액정 화면이고요. 요게 버튼이에요. 버튼. 여기서 서버 온.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액정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그 버튼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5주차, 6주차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제 할 건데 우선 서버 온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버 온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 키가 있지만 서버 온 레디 버튼이 있죠. 요 버튼을 누르면 서버 온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요. 자, 지금은 깜빡거리죠? 자, 어떻게 돼요? 깜빡거리지 않죠? 다시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서버 온 레디 버튼을 서버 온 버튼을 누르기 전이에요. 누르기 전, 깜빡거릴 거예요. 깜빡, 깜빡, 이렇게 녹색등이. 자, 이 상태에서 비상전기가 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비상전기 해제시키고, 자, 아직 서버 온이라는 램프가 깜빡거린다는 얘기는 서버 파워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서버 온 레디 버튼을 누르면 계속 온 상태죠. 그러면 이제 서버 온이 램프가 들어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서버 온이라는, 자, 화면 공유를 바꿉니다. 그게 이제 서버 온 시에 사용하는 요 회생 저항은 서버 온에 사용합니다. 자, 모터 감속 시 또는 승강축의 하강 시에 모터 감속 시, 즉, 아까 내 가속, 정속, 감속이라고 했잖아요. 감속할 때예요. 감속할 때 또는 승강축, 즉,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편하게 엘리베이터 하강할 때 상승할 때는 모터가 구동을 해서 올리겠죠. 근데 하강할 때는 그 모터가 발전기로 작동을 할 경향이 있습니다. 모터가 감속할 때. 자, 모터가 발전기로 작동하고 서브팩에 모터가 감속기로 해서, 아니, 감속할 때 역기전력이 생기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팩에 서버팩에 돌아오는 전력으로 메인 컨덴서의 전압이 과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회생 저항으로 전력을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모터가 하강이나 감속 때에는 이쪽으로 컨덴서 쪽으로 전력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가부가 걸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회로가 돌아오면 이 회생 저항에 다이오드를 붙여가지고 통보를 시킵니다. 전력을. 전력을 소비해서 이쪽으로 영향을 안 미치게. 요게 회생저항이라고 해요. 회생저항을 가장 필요로 한 내용들이 있죠. 자, 그다음 여기에 있는 디비저항, 다이나믹 브레이크. 자, 이거는 뭐냐면 요 회생저항 서브 온시에 있죠. 요 다이나믹 브레이크는 서브 오프에 사용하는 거예요. 서브 오프. 그 서브 온일 때 조건들이 있지만 서브 오프할 때도 서브 오프라는 거는 무조건 서브 오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 또는 비상전기 등으로 모터 회전 중에 서브 오프를 한 경우에 모터를 중지한다. 모터가 발전한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부하 토크가 발생한다. 모터가 정지한 경우에는 발전하지 않으므로 정지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서버 오프를 할때
부하토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 저항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상반기 때, 상반기 서브페이 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꽉 갖고 있으면 로봇을 만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AC 서버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데요. 자, AC 서버 모델 구동. 내용은, 그냥 자석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나, 때 자석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마, 어, 가지고 놀았을 겁니다. 자, 어떻게 돼요?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죠. 북극과 남극이 있죠. 자, N극과 S는 서로 끌어당기고 N극과 N극은 어떻게 서로 밀치죠. S하고 S도 서로 밀치죠. 네. 이 코일의 전류를 흐면 자석과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그 프레미어 랜덤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자석과 전류와 도체의 힘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힘. 자석이면 우리가 책받침 위에다가 색가루를 올려놓고 밑에서 자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죠. 색가루가. 자, 그게 힘이에요. 이게 힘. 자, 이 힘은 뭐예요? 자, 요거를 자석, 전류. 즉, 이쪽에 왼쪽과 오른쪽은 뭐냐면 쇠예요. 그다음에 여기 코일이에요.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석이 발생이 되고 힘이 위로 올라갑니다. 프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 법칙. 자, 여기에서 보면, 자, 3번 항인데요. 자, 공정기계 XY 테이블에, X는 4의 속도, Y는 3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워크의 속도는 5로 가버리는 거죠. 3, 4, 5. 배운 거 같죠? 네. 즉, 직교가 아니더라도 A하고 B 직교가 아니에요. 3, 4, 5. 요거는 이제 요런 법칙이 있죠. 네. 근데 요 직교가 아닐 경우 이렇게 경사가 될 경우이더라도 A, B, C 방향은 발생을 한다. 즉 벡터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겠죠. 직교가 아니더라도 벡터의 합성은 간단하게 A 플러스 B는 C, 즉 평행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델 회사 원리지요. 자, 교류. 여기 전류가 있고, 전류 F가 있고, 자, 이 코일, 세, 그 쇠파이프에 코일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교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러면 단상 모터 원리, 단상.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자석을 벡터 합성하면 화살표고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회전 자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모터, 단상 모터입니다. 자, 삼상 모터하고 단상 모터. 자, 둘 다 교류예요. 삼상이든 단상이든 교류인데, 우리가 집에서 보통 콘센트 있죠? 자, 그거 교류지요. 그건 알고 있죠? 자,
교류인데 어떻게 돼요? 돼지 코가 두 개밖에 없죠. 그게 단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회사의 필드에는 보통 장비의 메인 전원이 두 개짜리도 있지만 콘센트처럼 세 개짜리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뭐 Y결선이든 델타결선이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통 Y결선으로 많이 하죠. 중성속 잡아줘야 하고 자 그런 부분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 단상이에요. 단상. 이렇게 플러스 자로 구성을 했는데요. 철심에 코일을 감은 것들을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여기 힘이 발생하는 건 알죠? 이제 자 A하고 B, 요게 A고 요게 B라고 했을 때 90도의 각도로 위상 이렇게 배열을 하면 이게 바로 위상이 교차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A가 일자로 수직으로 B를 투평으로 놨을 때, 자, A는 이렇게, B는 어떻게 돼요? 이게 B인데요. 이게 90도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90도. 90도. 90도 차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A는 이렇게 올라가고, B는 이렇게, 여기에 360도죠. A는 이렇게, 교류를 발생, 이렇게, 완사이클 발생되죠. B는 어떻게 돼요? 요거만큼 90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90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요게, 에, 그래요.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힘. 그러니까 왼손 법칙 힘이 해버리는 거죠. 90도의 차이니까 내가 90도 이렇게 돌았어. 돌면 여기서 또 전류가 흘리니까 또 왼쪽으로 또 90도 돌고 여기 오면 또 90도, 90도 해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삼상 회전작의 삼상 AC예요. 그래서 이제 UVW. 요거는 Y결선이죠? 예, Y결선. 세 개의 코일을 하면 90도가 U1하고 UV, U하고 V하고 요 120도 차이. V하고 W하고 120도 차이. W하고 U하고는 또 120도 차이. 그래서 360도 차이라는 얘기죠. 세 개의 코일을 120도 교체해서 배치시켜 3단 교류를 흘리는 거죠. 여기도 코일 감은 거다 쭉 흘려버리면 120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개가 발생했죠. 자개.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U, U가 여기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 완사이클 360도, V는 120도, 요거만큼 120도 차이가 나는 거죠. 늦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W도 또 120도가 240도 늦게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위에서 자개를 흘려버리면 V를 이동하고 V 또 전류를 흘려 또 이동 또 이동 그래서 360도 도는 거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모터의 회전 원리가 되겠습니다. 모터 회전 원리 중에서 이제 이렇게 삼상 공기 모터 자 모터를 단면으로 잘라서 본 거예요. N극과 X극 그렇지. 자 요거는 뭐예요? UVW N극과 X가 있는데 U U VW 어떻게 돼요? 전류를 흘려버리면, 이 Y결선으로 전류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고 하는 거죠. 이게 돌고 하는 거죠. 이게. 그 회로 구성. 자, 그런, 모터 회전 원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터를 돌리는 건지, 자, 주파수를 어떻게 변환시키는 건지는 5주차 1강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1강의, 2강의, 3강의 부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